카메라를 살 때 이런 상상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사진이 멋지게 나올 거야. 그렇게 카메라를 사고 막상 사진을 찍어보면 생각만큼 멋진 사진이 찍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23년도에 오즈모 모바일 3를 샀습니다. 나를 트래킹해 준다고? 그럼 내가 구도 바깥으로 나가면 그래도 나를 계속 따라와 주겠네? 이것만 있으면 유튜브를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구입한 카메라가 1년 이상 방치되었다가 이제서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못해서 유튜브를 하지 못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유튜브로 만들고자 했던 게 없었던 거예요. 늘 원인은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변명인데요. 왜 하지 못했는데? 라는 질문에 제 나름대로 스스로 방어하려고 했던 대답이었던 거죠. 물론 그 결과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 유튜브를 예를 들게요. 일단 영상 촬영 장비가 없어서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촬영 장비를 먼저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서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뭘까? 기획이 부족해서다. 기획부터 잡아야 돼. 그래도 안 되니 컨셉이 없어서인가? 그래서 이 기획이 나오려면 컨셉을 잡아야 될 것 같은 거죠. 또 그래도 안 됐어요. 결국 스토리가 부족한가? 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뭔가 외부적으로 부족한 걸 찾았던 것 같아요. 계속 이것만 알았었으면 됐을 거야 라고 하면서 시작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튜브의 꿀팁들만 찾았던 것 같아요. 내가 혹시라도 뭘 안 했기 때문에 안 된 건가? 라는 그런 생각에서요. 그런데 이런 꿀팁들이나 무언가를 사야지만 해결되는 것들은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유튜브로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사진도 똑같이 적용되더라고요. 이 사진을 찍고 싶으면은 오히려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카메라가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사진 실력이 늘게 되거든요. 이 원리를 위해서 잠시 수영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수영을 하고 있는데 배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배운 대로 해도 자꾸 가라앉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발을 아래로 차지 말고 위로 차야 한다고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발을 아래로 세게 차려고 하는데 그럼 오히려 더 가라앉는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위로 차면은 오히려 아래로 가라앉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에 물을 위로 차게 되면은 이 추진력이 생겨가지고 몸을 앞으로 밀고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몸은 그때 뜬다고 해요. 앞으로 가는 관성 때문에 가라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 바닷가에서 물수제비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추진력에 의해서 물에 튕겨져서 나아가는 것처럼 이 관성이 있으면 아래로 가지 않고 물 표면으로 뜬다고 해요. 되게 역설적인 것 같지 않나요? 위로 뜨기 위해서는 오히려 힘을 위쪽 방향으로 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반대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자, 다시 카메라 이야기를 할게요. 카메라 없이 다닌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저는 그렇게 카메라가 없을 때 아름다운 순간들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쉬운 마음에 가상의 프레임을 만들고 오히려 내 눈으로 막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핸드폰을 꺼내서 어떻게든 찍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디지털 줌으로 해야 되는데 이때 화질이 떨어진다 뭐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제한된 상황 속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찍고 싶으니까요.
만약에 내가 자주 쓰는 렌즈가 24mm의 초점거리를 가지고 있다면 절대 그 사진은 찍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채우게 되는데요. 이 카메라를 사고 렌즈를 사는 고민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은 카메라 장비를 탓하기보다는 이 빛의 위치를 보는 게 더 중요해진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쁜 스팟을 탓하기보다는 사진 찍을 때 인물이 더 예쁘게 보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됐고요. 날씨를 탓하기보다는 흐린 날에는 오히려 색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의상을 고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좋은 조건이면 카메라는 그냥 셔터만 눌러도 잘 나옵니다. 왜 여행 사진은 다 예쁘게 나오잖아요. 내 일상과는 완전 다르니 풍경도 새롭고 여행 중이니까 의상도 신경 썼을 것이고요. 사진이 못 날 수 없는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만 사진을 찍는 걸까요? 언제까지 빛만 좋았어도, 스팟만 더 좋았어도, 카메라만 더 좋았어도 라는 변명을 할 건가요? 그렇게 쫓다 보면 점차 나이가 들면 결국 내가 찍을 수 있는 건 새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내 가족을 예쁘게 기록하고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데요. 나이가 들어도 지속해서 사진을 찍고 싶다면 지금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배영을 할 때 하나하나의 발차기가 추진력을 만들어서 물을 뜨게 만들잖아요. 사진기를 내려놓고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기술적으로 얻게 되는 사진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남겨야 하는 사진들을 찍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가 브이로그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맞지도 않고 통일성도 없잖아요. 유튜브 강의를 하는 사람이 보면은 아마 틀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유튜브를 조회수를 얻기 위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하고 싶은 말들을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싶었는데 예전에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1년에 한두 개 정도 올리고 끝나는 게 대부분들이었습니다. 지속하지 못했던 게 가장 크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브이로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유튜브 할 때 제일 피하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브이로그라는 게요. 심지어 제 친구는 예전에 이런 말도 했었어요. 사람들은 너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다. 마치 위로 발차기 하듯 쓸데없는 행동처럼 보이지 않나요? 위로 발차기 한다라는 의미가 무조건 반대되는 행위를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앞으로 나아가고 멈추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발차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팁을 찾기보다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꾸준함 속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의 방법과 꿀팁을 스스로 터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꿀팁이 나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방식들은 그들에게 맞는 팁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그냥 계속하면서 나한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